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환입니다. 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춥더라고요.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동안에도 이 기온이 20도가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법 쌀쌀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내일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생방송뷰 오늘 문자에서도 가을철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을철 건강관리 비법.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요. 이 환절기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꿀팁이 있으시면 오늘 함께 공유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머리 감고 말리실 때 이 목 뒷부분이 있잖아요. 이 뒷부분을 잘 말려주면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추울 때 아이들 외출하기 전에 드라이로 이 뒤쪽에 따뜻한 바람 불어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네, 목이 따뜻하면 추위를 좀 덜 탄다고 하잖아요. 뭐 스카프나 목도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밖에 환절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의 팁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죠.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을 챙기는 또 하나의 비법. 이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가을이면 식탁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버섯 요리. 오늘 첫 소식으로 우아한 한 끼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숲속의 진객. 식감이 쫄깃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일능이 이송이라 불릴 만큼 으뜸으로 꼽히는 녀석들.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먼저 버섯의 왕이라 불리는 능이. 머리 부분이 넓적한 능이버섯은 독특하고 진한 향을 지녀 향버섯이라고도 불리죠. 네, 능이버섯은 재배가 되지 않는 자연산 버섯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좋고 기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예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버섯입니다. 이렇게 좋은 능이버섯을 이용해 탄생할 요리. 육수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한약재와 재료를 푹 끓여낸 육수. 이 건강한 육수는 이 녀석의 몸을 감싸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능이하고 닭은 궁합이 잘 맞고요. 오리하고도 잘 맞습니다. 싹 기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분해 능력이 좋아서 잡냄새도 없애주고 그래서 고기가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살결과 몸 안에 건강함이 가득. 우아한 한 끼로 거듭나기 위해 고분곤투하는 닭. 그 끝에 능이버섯이 활용 점정을 찍어줍니다. 능이를 향버섯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버섯 향이 먹기도 전부터 이렇게 군침을 돌게 해요. 와, 냄새 끝내준다. 국물 색깔에서부터 느껴지는 진한 능이버섯의 향기. 완전히 익은 능이는 딱 봤을 때 그냥 고기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소고기 장조림 딱 간장에다가 졸여놓은 것 같이. 이 버섯의 향이 내 온 몸에 가득 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쫄깃한데도 아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깊고 진해가지고 혈관 사이에 건강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와. 토실토실한 토종닭, 다리부터 입으로 직행. 토종닭이 질길 거라는 편견, 능이 앞에선 넣어두세요. 단백질 분해 능력이 뛰어난 능이버섯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능이와 고기, 부추의 삼합까지 아영 씨 정말 야무지게 즐기는군요. 정말 닭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능이버섯 효과인가? 특히 그 버섯하고 함께 먹었을 때 이 능이버섯의 그 촉촉한 수분이 이 닭으로 탁 내려오면서 닭 따로 버섯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닭에 다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짝꿍이구나.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나 효도하고 싶을 때 부모님을 딱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요. 이번엔 올가을 슈퍼스타 송이버섯인데요. 가을의 제철을 맞는 송이는 깊은 산속에서만 돋아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깨끗한 후라이팬에 기름 같은 것도 넣지 말고 송이 자체만 넣어서 숨만 죽여서 소금을 약간 찍어서 먹는다든가 간장을 좀 찍어서 먹는다든가 이제 한우 소고기에 싸서 쌈으로 드셔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돌솥밥을 하는 집이라서 돌솥밥을 했어요. 전국 최초로 돌솥밥을 개발한 이 집. 40여 년 세월 동안 지어온 돌솥밥은 밥 짓는 물도 남다릅니다. 밥알 사이사이로 들어가 묵직한 맛을 내주기 위해 여러 재료를 함께 다려내죠. 다양한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돌솥밥의 매력. 씹는 즐거움을 더해줄 건강한 재료로 돌솥밥이 점점 모양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죠? 송이는 첫째 비타민이 풍부하다 그러대요. 그러고 우리 심장도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향암장도 있고 송이를 넣을 때는 이렇게 밥을 뜸들일 때 같이 뜸을 들이면은 이 송이 향이 밥 속에 가득해요. 돌솥 안의 재료들을 살포시 감싸며 은은한 향을 입혀줄 송이버섯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뚜껑을 열자마자 마치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솔향이 식욕을 막 돋아주는 것 같아요. 바로 주인공부터 맛을 봐야겠죠? 와, 저는 분명히 지금 버섯을 먹고 있는데 고기를 얇게 구워가지고 막 입에 넣은 것처럼 너무 부드럽고 그냥 고기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원래 고기 좋아하는데. 간장을 넣자마자 막 마치 찌개 끓이는 것처럼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어머.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고추장 대신 담백한 간장 소스로 즐기는 돌솥밥. 한술 크게 떠서 먹어보는데요. 네, 사실 전주하면은 비빔밥이 유명한데 비빔밥이 왜 유명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맛이 다 느껴지면서 너무 입속에서 감칠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끝 마무리는 역시 버섯 향. 새콤한 묵은지와도 찰떡궁합. 다양한 밑반찬들이 곁들여지니 돌솥밥 먹는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이 돌솥밥 안에 있는 뭐 버섯, 은행, 밤,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영양 만점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엄마가 해주는 영양밥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한 숟갈도 허투루 먹지 않는 아영 씨의 계속되는 숟가락질. 돌솥밥의 별미 누룽지까지 클리어. 어렸을 때는 이 그 버섯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먹기도 전에 나 못 먹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버섯의 향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을 이해하는 나이가 됐구나. 사람이 깊이가 있어졌어요, 제가. 가을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쌀쌀해지는 날씨, 몸에 좋은 버섯 요리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송이가 이산 가족에게 전해지면서 버섯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아한 한 끼 통해서 이 가을 산에서 나는 버섯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을 산의 정기를 품어서 그런지 맛과 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보약 한 첩에 버금갈 정도로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버섯 요리 즐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가을철 건강관리 비법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이 가을 산에서 나는 버섯처럼 네. 이 가을철 건강 관리하기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오늘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또 따뜻한 차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어떤 차를 즐겨 드시는지 오늘 문자로 알려주세요.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도 가을 제철 별미 소식인데요. 이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이 가을 전어의 인기 비결을 부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이, 거기 누구 있으면 전화 한 마리 좀 줘봐라. 뭐 갈 때 가더라도 전화 한 마리 정도는 괜찮잖아. 전화 먹기 딱 좋은 시간이네. 잡으러 가라고. 쏘갔다. 제철마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우리의 식탁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소한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 전어. 가라면 전어가 최고 아닙니까? 전어 드시면 저처럼 예뻐집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바다에서 식탁까지 전어 가는 길을 저 전철이 함께 해봤습니다. 일찍이라고 해야 할지 늦게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시각이죠. 새벽 3시에 컴컴한 바다를 향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요. 만선을 기원하며 그물을 풀어줍니다. 선장님! 네. 지금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인데 꼭 이 시간에 조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날 새기 전에 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되고 해가 뜨면은 전어가 안 움직여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전어는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어는 우리가 평소 하는 거는 이 투망으로 합니다. 예. 제가 투망을 해가지고 그물로서 잡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뭐 낚시로는 안 되나요? 낚시도 하긴 하는데 이제 가에서 네. 이제 뭐 할 일 없는 사람들하고 낚시꾼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 한 맛에 난 재미로 하는 거지. 네. 그걸 가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없거든요. 전어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뿌리고 그물에 딱 걸릴 때까지 무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장장 3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물을 올리고 또 올려도 전어 요 녀석이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메가리? 메가리. 이거 크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제일 맛없는 고기 맛. 제일 맛없는 고기예요? 맛tum. 아니 전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하. 고등어다. 아니 선장님. 전어를 잡아야 돼. 자꾸 고등어가 올라와요. 글쎄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어는 안 오고 고등어가 많이 오네요. 야 요즘 뭐 전어 이거 잡는 게 좀 조항이 어떻습니까? 전어는 올해 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어는 올해 진짜 많이 잡혀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조항이 안 좋네요 지금 전어가. 전어는 안 좋아요. 전어 조업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됐지요. 과연 여러분, 가을철 별미 가을 전화, 그것도 대전화입니다. 아이고 잡았습니다. 전어는 뻘이 많은 지역, 특히 서남면 일대에서 많이 잡힙니다. 가을철엔 전어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전어들이 이곳 밀락동 어촌으로 모입니다. 전국 전어 집결지, 이름하여 전어 허브. 와, 야, 살다 이런 광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와, 잠이 활딱 깨진다. 아니 그나저나 이 새벽에 어쩜 이렇게 바쁘세요? 전어는 신선도가 유지해서 네. 산지에서 내려오면 이래 유통하는 사람들 차로 바로바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전어가 어디서 온 건데요? 전라도 고성에서 전라도에서 지금 자,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 수가 아니고 한 500kg 정도. 500kg면 몇 천 마리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어가 지금부터 어디로 지금 가는 거죠? 김해도 가고요. 네. 울산도 가고 부산 전역으로. 전어를 잡고 한데 모아 분류하는 것까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 또 바쁜데 뭐합니까? 지금 전철씨 가야지. 전어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저도 가야 돼요? 예, 빨리 타 있어. 어딜 가지도 모르고 제가 가야 돼요? 지금 바빠야. 전어 횟집에 배달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전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전철이 함께 해야죠.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 전 전어들이 들르는 곳, 그렇게 나선 전어 로드.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화로센터입니다. 이야, 물반 전어반이네. 이야, 벌떡.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아니 이 새벽에 이렇게 잠도 못 이루시고, 예, 너무 바쁘시다. 밤에 전어 먹으러 많이 와요. 아, 그래요? 그나저나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전어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었다. 뭐 구이나 무침이나 회는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그 요리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해도 먹고 이제 주로 이제 또 남으면은 젓갈 같은 거 담아갖고 가을에 젓갈? 김치. 내장으로? 예. 통마리 그대로, 옷마리 그대로. 통마리가 뭐예요? 옷마리 그대로. 통째로 젓갈, 그냥 예, 소금 넣고 해가지고. 소금 넣고. 그럼 젓갈탕은 언제 먹는데요? 가을에. 가을에. 맛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맛이 어때요 그러면? 양념하면 맛있어요. 밥도둑이구나. 아. 땡초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해가 무쳐놓으면 진짜 밥도둑이 그게. 밥도둑질하러 전어가 달려간 또 다른 목적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식탁.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어를 먹기 위해서 그 멀고도 험한 길 이 여정을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나저나 가을 이맘때 잡히는 전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뼈채로 먹으면 맛있어요. 뼈채로? 이거 어떻게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이 새꼬시도 뭐 좋고요. 네. 무침도 해도 맛있고. 그리고요. 이 구이 해도 맛있고. 전어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굵은 뼈만 제거한 채 잘게 썰어내는 방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뼈를 완전히 제거하고 썰어내는 방식, 진정한 전어 마니아들이 즐긴다는 굵은 뼈까지 통째로 썰어내는 방식, 회무침에 전어 구이까지 이 세상 전어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전어회 그리고 무침, 전어구이네요. 그 요즘 전어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찬바람 부는 이 시점이 예. 살도 오르고 기름이 많고 이래가 최고 맛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새꼬시부터 네. 가지대로 막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럼 회부터 먼저 먹고 다음 구이 먹고 먹고 무침 드시고. 무침 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도 남해안 일대에서 잡힌 전어, 몸 길이 약 15cm, 손 한 뼘 크기만한 떡전어가 가장 맛있는 전어랍니다. 오호,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전어구이네. 전어예요. 야, 그나저나 전어 대가리가 얼마나 고소하길래 깨가 한 대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드셔보세요. 고소하다. 아하, 그럴까요? 이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좋겠죠? 예. 전어가 너무 고소하다.
이 경찰서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소해서? 보약보다 더 몸에 좋은 게 바로 제철 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살이 찌는 이 계절, 반가운 밥도둑 전어로 가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 전어의 인기를 부산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어 머리는 안 먹었었는데 고소하다니까 다음에 먹어봐야겠어요. 네, 꼭 한번 네.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이 전어는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역 이 군산, 부안 등 이 산지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소식에서는 요즘 수확이 한창인 제철 작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가 이 충남 논산에서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달콤한 고구마 수확 현장과 고구마의 색다른 변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결실의 계절 가을, 들판에선 주렁주렁 열린 고구마를 캐느라 바쁜데요. 잊지 못할 추억들도 꺼내봅니다. 옛날에는 발렸고서 방에다 크게 해놔. 그렇게 해가지고서 샬내 먹어 그냥.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면 밥이 없어갖고 싸워서 이렇게 콧등이나 새끼들 옛날에는 묶었어. 고구마 쪄서나 막 그러면 준 거요. 때때로 허기를 채워주던 추억의 고구마가 이젠 새로운 레시피로 재탄생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고구마의 계절. 미처 맛보지 못했던 고구마의 풍미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논산시 상월면. 바람이 많고 일교차가 커서 고구마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오, 가을이 시작되면서 향기 또한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을이 좋은 게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오늘 도착한 이곳 논산하면 봄에는 딸기, 그리고 가을에는 고구마. 자, 고구마 수확 현장으로 가시죠. 여기 드넓은 황토밭 보이십니까? 논산시 상월면 일대 황토밭에선 장목밭마다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구마 참 튼실하죠? 오, 고구마들.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들 바쁘시네요. 예. 야, 땅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올라오네요. 예, 추저라고 비싸들고 아주 고구마가 저기는 아주 잘 돼야 이렇게. 오, 그래요? 예. 옛날부터 그럼 이렇게 상월이 10년 했어. 논산 상월면은 50여 년 전부터 고구마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연간 9천 톤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좋은 토양과 생산 노하우 덕분이죠. 아, 이 고구마의 정석적인 모습이죠. 홀쭉의 고구마, 통통의 고구마. 이 고구마들은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논산 상월에 나오는 고구마가 유독 그렇게 유명한 거죠? 저희가 고구마가 원래 황토 땅에서 재배한 고구마들이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상월 고구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농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상월 고구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언제 다 캐냐고요? 서로 품앗이를 하다 보면 가을이 훌쩍 지나갑니다. 카로틴, 칼륨, 비타민, 탄수화물이 많은 고구마. 염분을 배출시켜 변비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갓 수확한 고구마를 생으로. 와. 생그러. 오, 향도 있다. 향이 있어. 우리 손자가 저렇게 생겼어. 야, 다네요. 달고. 야, 신기하네. 생유르밤. 한 것 같아, 밤. 손자 심장이 썰어버려. 장에 갔어?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옛날에는 발렸고서 방에다 크게 해놔. 그렇게 해가지고서 샬내 먹어 그냥. 불 땡겨 방에 안 썩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니야.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면 밥이 없어갖고 싸워서 이렇게 콧등이나 새끼들 옛날에는 묶었어. 고구마 쪄서나 막 그러면 준 거요. 막 쪄서 막 잣도라 쓸어서 지붕이나 말려서 빗줄하게 쓸어서 엄마들이 그 새끼들 미기나고
그전이나 그랬죠. 고구마에 대한 옛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고구마 요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언제나 창의적이고 색다른 레시피에 도전한다는 조성진 셰프입니다. 저희 황금 젓가락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만 오늘 또 황금 소원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 황금 소원으로 여러 레스토랑을 런칭하시고 또 컨설팅하고 대박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안 요리 쪽에서 약간 퓨전 요리 쪽을 많이 이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양은 특별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요리인데 하지만 맛을 보면 예전부터 먹어왔던 것 같은.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새로운 느낌인 거죠. 그게 바로 이 황금 젓가락의 취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야,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쪄서 먹는 그 호호 불어먹는 그 식감과 그리고 튀겼을 때 그 바삭함 그리고 이제 달고 고소하고 그런 맛을 가지고 그걸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기대가 됩니다. 색다르지만 익숙한 고구마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한 듯 새로운 고구마 요리. 먼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구마 크로켓부터 만들어 볼까요? 쪄낸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골고루 으깨서 준비합니다. 버터와 우유, 치즈, 오징어 먹물을 넣고 가열하는데요. 재료들이 뭉치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줍니다. 오징어 먹물 덕분에 노란 고구마가 검은 반죽이 됐죠. 여기에 채소와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좋은데요. 식감이 느껴지는 브로콜리와 문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고구마 반죽과 버무린 뒤 한 입 크기로 동그란 경단을 만듭니다. 고구마에 부족한 영양분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고구마 경단을 밀가루와 달걀물을 묻히고 빵가루까지 골고루 뿌려 살짝 튀겨냅니다. 170도에서 노릇노릇하게 말이죠. 크로켓에 곁들일 무스는 마요네즈와 꿀, 고추냉이, 바질 페스토, 소금,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넣고 만드는데요. 잘 삭히도록 충분히 저은 뒤 접시에 한 스푼씩 담고 그 위에 크로켓을 올려주면 됩니다. 고구마의 노란색을 약간 검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오징어 먹물로서 색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구마를 생각을 하면 약간 단맛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단맛과 오징어 먹물의 그 짠맛 그거를 이제 첨가를 해줌으로써 약간 바다의 풍미와 또 육지의 풍미가 합쳐져서 진짜 맛있는 요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구마 전을 만들어 봅니다. 전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찐 고구마를 으깨고 우유와 버터를 넣고 끓여서 걸쭉하게 졸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생고구마를 얇게 자르고 채 썬 다음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바삭하게 전을 부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색다른 반죽 고구마 도우가 됩니다. 접시에 바삭한 고구마 도우를 담고 그 위에 걸쭉하게 절인 퓨레를 올린 뒤 구운 새우와 토마토를 토핑하면 이게 바로 고구마 퓨전. 전 하면은 가생이 부분의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촉촉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성질을 고구마를 바삭하게 요리해주고 부드럽게 요리를 해줘서 그 두 가지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고구마를 토핑해서 만드는 흑임자 파스타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튀기듯 볶은 다음 물을 조금 넣습니다. 크림과 흑임자를 넣고 갈아 만든 흑임자 크림인데요. 팬에 넉넉히 붓고 삶은 파스타도 함께 넣어서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죠. 파스타에 크림이 배이도록 볶은 다음 버터와 파마산 치즈를 뿌리는데요. 접시에 흑임자 파스타를 담고 거칠게 으깬 고구마 샐러드를 올린 뒤 파마산 치즈 가루를 한 번 더 뿌리면 됩니다.
흑임자와 고구마의 이제 궁합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흑임자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걸 또 갈아주고 불에 또 크림이랑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고구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구마를 으깨서 또 고구마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약간 흑임자와 둘의 그 극대화되는 그 고소한 그런 맛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늘 먹던 고구마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나 확 바뀌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구마 퓨전. 흑임자와 고구마 샐러드가 어울린 흑임자 파스타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그만이죠. 고구마의 부족한 맛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챙긴 크로켓.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크로켓, 그리고 파스타,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요리들이지만 전부 다 고구마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익숙함과 새로움과 익숙함의 조화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고구마 갖고도 정말 다양한 식감과 다양한 맛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소한 향기로 유혹하는 흑임자 파스타부터 먹어봤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고구마 샐러드와 참 잘 어울립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고구마 문어 크로켓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고요? 해산물의 감칠맛이 고구마의 식감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크로켓 안에는 이 세상 모든 맛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의 부드러운 맛, 그리고 이 크로켓의 바삭한 맛, 문어의 쫄깃한 식감까지요. 게다가 단맛, 짠맛, 고추냉이의 매콤한 맛까지 정말 환상적이네요. 제일 궁금했던 고구마 퓨전. 튀기듯 구워낸 고구마 도우와 걸쭉한 퓨레, 곁들인 새우까지 잘 어울려 새로운 맛을 보여줍니다. 고구마는 대부분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고구마 하나 쪄 먹지. 이렇게 간식으로 즐겼는데 메인 요리로 손색이 없네요. 그 고구마를 이제 주제로 하는 식당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감자를 가지고 메인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도 고구마를 가지고는 메인을 안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단맛과 이런 거를 잘 조화시키면 충분히 이렇게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요리가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삭하고 게다가 든든하기까지 한 고구마 요리로 올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고구마의 계절.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정이 느껴지는 고구마로 때로는 바삭하게, 때로는 감칠맛 나게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고구마가 참 다양한 요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요즘 소풍 가는 학생들도 많고 나들이 떠나는 가족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별한 고구마 요리로 도시락 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요리법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봤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전주MC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 영상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색 고구마 요리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펼쳐진 특별한 축제 현장 함께 해봤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제 탈춤 축제 함께 했는데요. 신명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축제의 계절 가을, 올해로 22번째 생일을 맞은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는 탈춤 페스티벌 중에서도 놓치면 후회할 알짜배기들만 모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선물 같은 이곳 안동. 소확행을 꿈꾸는 이들여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로 오라. 탈춤 페스티벌의 알짜배기를 찾아서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안동 대표 역사마을 하회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 하회마을 안에 있는 화산 선앙당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한복을 입으시고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에 왜 모여 계신 건가요? 예, 강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신이요?
강신마당이란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수호신에게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하회마을을 감싼 화산 위에서 강신마당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신이 여러 가지 탈로 현신하면서 신내림을 받은 탈놀이패가 다시 마을로 내려와 흥겨운 탈놀이판을 연다는 말씀. 강신이 끝났으니까 탈춤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흥겨운 하회 별신굿이 진행되는데요. 매일매일 축제 기간 동안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마을로 내려온 탈놀이패가 지치지도 않고 공연을 이어나갑니다. 관객들 시선 한눈에 사로잡는 이 공연이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 별신구 탈놀이. 총 6마당으로 구성된 별신구 탈놀이는 구수한 안동 사투리에 속 시원한 해학, 관객들과 하나 되는 무대로 예나 지금이나 인기 만점. 어머니 공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다른 공연하마도 정말 잘하고 이래 표정이라든지 이래 몸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정말 좋아요. It was really funny. It was really good. I really enjoyed it. 여러분 하회 별신곡 공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매일매일 공연을 하니까요. 여러분 별신곡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흥겨운 공연도 받겠다. 이제 축제장으로 가볼까요? 과연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네, 축제 현장에 왔습니다.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이 축제 현장에서도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즐기러 함께 가보실까요? 그런데 잠깐! 하회탈도 아니고 각시탈도 아닌 낯선 탈들. 너 이름이 뭐니?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탈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탈들이 세계 창작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요. 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쏙쏙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개성 넘치는 탈의 정체는 창작탈 공모전 수상작들. 세계 각국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자고 있던 예술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 한나리 포터도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탈 꾸미기에 여념이 없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짜잔! 제가 직접 만든 탈입니다. 이 축제 현장에 오시면요. 나만의 탈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면서 더욱더 축제를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탈은 양반 탈이에요. 에헴! 보기만 하는 축제는 가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개성 만점 탈이 떴다.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탈과 함께 축제 즐길 준비 완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탈춤 페스티벌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탈춤 페스티벌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이 부스에서는 떡 만들기 체험인데요. 하회탈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떡을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할 수 있는 떡 만들기 체험 공간입니다. 탈춤 페스티벌을 한 입에 맛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조물조물 빚어서 하회탈 모양 꾹 찍어내면 금방이라도 덩실덩실 춤출 듯한 하회탈 떡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우선 참기름 냄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축제에도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겠죠. 직접 만든 하회탈 떡으로 축제의 즐거움과 맛 모두 느껴보세요. 축제 현장에서도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즐비하지만 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셔틀버스가 멈춘 곳은 바로 유교랜드입니다. 안동의 전통과 유교를 한 곳에 모아 놀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 외에도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축제장까지 안동 곳곳을 누비는 셔틀버스와 함께라면 뚜벅이 여행자들도 걱정 끝!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나 힘들게 우리나라를 지켰는지 알겠어요. 진짜 많이 나갈래. 최고였어요.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바쁘게 걸어 도착한 곳은 민속박물관. 탈춤 페스티벌과 함께하면 딱 좋은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요?
탈춤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국보 하회탈 전시입니다. 지난 2017년 안동으로 돌아온 국보 제121호 하회탈 및 병산탈을 이곳 안동 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람 꿀팁 나갑니다. 비록 나무로 깎아 딱딱한 얼굴처럼 보이지만 빛에 따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곳이 하회탈 및 병산탈이라는 말씀 꼭 구경해보세요. 지금은 축제 현장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잠시 후면 제가 너무나 기다리던 대동난장이 펼쳐질 텐데요. 이 축제 현장은 하나의 무도회장으로 만드는 아주 신명나는 한마당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세요! 어둠이 내려온 축제장은 신명나는 가면 무도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흥 빼면 섭섭한 민족 아니랄까봐 세계인의 신명까지 다 끌어모아 대동난장을 펼칩니다. 분위기도 무르익고 안동의 밤도 무르익어가고 신나는 파티 속 스트레스는 저 멀리.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이 신나고 최고다! 최고! This is awesome! This is crazy! The performance is absolutely breathtaking! Oh my god, I'm so happy that I'm here. 엄선하고 엄선한 알짜배기만 모았다. 보고 듣고 즐기며 오감이 함께 춤추는 2018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함께 즐겨보세요. 짜잔!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 담은 탈춤 페스티벌 어떠셨어요? 정말 매년 더욱 풍성해지고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탈춤 페스티벌. 올가을에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탈춤 페스티벌로 오세요! 네, 정말 이 소확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동의 이 국제 탈춤 축제는 끝이 났지만요. 영상으로 소개된 유교랜드와 민속박물관 등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유교랜드에서는 우리 전통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미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또 재미난 역사 공부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안동 민속박물관에 이 국보 하회탈이 전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보 하회탈은 고려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 청자를 빚은 고려인의 섬세한 예술 솜씨를 관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명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이 표정, 특히 눈여겨보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 가을철 건강관리 비법이었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함께 보시죠. 8985님, 엄마가 해준 백숙에 마무리 닭죽까지. 이 여름철 보양보다도 더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진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뭐 닭백숙, 닭죽 소개 많이 해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계절 보양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가을에는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이럴 때 따뜻한 이제 맞아요. 닭죽이랑 그리고 백숙 먹으면은 얼마나 몸이 든든하겠어요. 네. 거기다 저희가 이 우한함께서 봤던 것처럼 능이버섯 넣어서 먹어봐도 또 별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에 네.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 싶네요. 아, 맛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백숙 백숙이죠. 한번 네.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네, 배가 배가 많이 고프네요. 고프신가 봐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87님. 저의 건강 비법은 직접 말린 대추입니다. 대추에 생강을 넣고 달여 먹으면 감기 걱정 뚝. 네. 네, 대추와 생강 그 재료의 이름만 들어도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환절기 네. 같은 경우는 이 날씨에 이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정말 쉽잖아요. 네. 이럴 때 대추 거기다가 생강을 달여가지고 차로 마시면은 감기 예방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침 출근길에 좀 쌀쌀하잖아요. 이럴 때 텀블러에다가 대추 생강차 이렇게 담아서 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차 한 잔 주면서 힘내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은 인기 만점 동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나 해주는 동료가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저희에게 문자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라고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0님,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럴수록 등산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번 주말 군산 월명산 등반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한창 단풍이 이제 울긋불긋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단풍이 10월 20일을 전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 네. 이번 주에 가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단풍의 이제 첫 걸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그 다음 주 꼭 그 다음 주에 가실 때마다 더 울긋불긋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도 요즘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2번 가봤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또 한 번 했다고 두 번째 때는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갔습니다. 혹시 두려우신 분들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단풍이 절정에 있었을 때 네. 그러면은 내장산이나 이 월명산 한번 다녀오셔서 네. 3번째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해볼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658님, 환절기 면역력 증가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답니다. 취침 1시간 전 반신욕과 감태 추출물이 숙면에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감태 들어보셨어요? 네, 미역과의 그 해조류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 감태 추출물을 두고 천년 수면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먹으면 잠이 잘 와요. 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수면보다도 충분한 숙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태 추출물 드시고 충분한 숙면 이렇게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3님. 아내가 이른 봄에 만들어둔 목련 꽃차와 영지 버섯차. 덕분에 저는 이번 가을 아주 든든하답니다. 네. 목련차에 예쁜 목련 꽃잎 딱 띄워서 드시면 네. 아주 우아한 차 한 잔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아한 한차? 네, 우아한 한 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네. 보면은 뭐 시간도 잘 가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영지버섯을 구매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현대의 불로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에 영지버섯차 또 목련차 추천해 주신 것처럼 많이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55님, 생활 속에서 건강 찾기. 네, 저는 강아지와 공놀이, 꽃밭에 풀 뽑기, 가지치기 등 몸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전신 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운동할 때 시간 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 안 계속 돼요. 미루게 돼요. 뭐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좀 짧은 거리는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청소를 열심히 하면 집 청소 열심히 하면 그만큼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청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가족이랑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가족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잖아요. 혼자 살고 있다면은 내 방을 가을을 맞이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변화를 주는 거니까 이번 가을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소 괜찮은 것 같네요. 몸을 더 크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청소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5630님. 과일, 배를 추천합니다. 껍질 색깔이 밝고 모양이 둥근 배를 골라서 배즙이나 잼으로 만들면 감기나 천식에 참 좋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목에 좋다고 해서 꼭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꼭 사 먹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목이 참 간질간질해지는데 올해도 배즙을 준비해야겠어요. 또 배즙에다가 네. 꿀을 살짝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았다가 네.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이랑 이제 함께 먹으면은 그렇게 좋다고 해요. 배가 참 깎아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즙으로 막 먹어도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네,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에 정말 좋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787님, 9658님, 5113님, 5630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립국악원이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국악 칸타타, 어머니의 땅 천년을 보듬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갑오 농민 전쟁부터 촛불 혁명까지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은 전라도 이야기를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고 하는데요.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올가을 특별한 국악 공연 함께 하시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